안녕하세요. K입니다. 2025년 11월 23일, 오늘 하루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핵심 이슈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국제 외교 무대부터 우리 사회의 민감한 문제까지 오늘도 제이님과 함께 이 복잡한 소식들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K님,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 정말 네 가지 큰 그림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세계 무대에서 들려온 한국의 목소리부터 국내 정치의 아주 뜨거운 갈등,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 문제, 또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이 네 조각들이 모여서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세계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한국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글로벌 리더들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 한번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이번 G20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내세운 핵심 키워드가 있었어요. 바로 포용 성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만 잘 살자가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돕고 또 요즘 핫한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혜택도 다 같이 누리자. 이걸 아주 강하게 어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프랑스, 독일 정상하고 따로 만나서 경제협력, 안보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얘기도 나눴다고 하니까요. 정말 다자외교, 양자외교를 넘나드는 바쁜 행보를 보였네요. 맞습니다, 제이님. 이런 활발한 외교 활동이 사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강대국들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나 공급망 문제처럼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중견국으로서의 자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세계 무대에선 협력을 외치는 동안 국내 정치 상황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성남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시작됐던 그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이걸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말 극으로 치달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 갈등이 어떻게 이렇게 격해졌는지 그 과정을 보면 최근 흐름이 정말 뚜렷하게 보여요. 시작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부터였어요. 이걸 두고 야권에서는 이거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막 터져 나왔고요. 근데 바로 그 직후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니까 여기에 완전히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조국혁 신당 대표가 차라리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이제 이 싸움은 법정을 넘어서 아예 여론의 심판대로 옮겨붙은 모양새입니다. 네, K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 치열한 여론전. 이 말이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법정에서 법리로 다투는 걸 넘어서 이제는 과연 누가 국민을 더 잘 설득하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이건 그냥 사건 하나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양측의 정치적 명운을 건 총력전으로 번지고 있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자, 이렇게 복잡한 정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번에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도로 위의 안전 문제로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요즘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이 부쩍 늘면서 나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과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해법은 뭘까요? 이게 사실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계속되는 사고 때문에 도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선 고령층에 이동할 권리도 보장해야지 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정부가 일단 방향을 잡았는데,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분들께는 혜택을 좀 드리고 관련 안전정책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부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요. 둘째,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변화 같은 걸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더 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면허를 반납해도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실질적인 혜택, 즉 인센티브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인센티브가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서 정책의 성공 여부가 갈릴 것 같네요.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죠.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그 실태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분들의 인권 현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드러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여금을 안 주는 임금 체불은 물론이고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를 안 쓰거나 휴가도 못 가게 막는 정말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가 만연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 힘든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사회보험조차 가입 안 시켜주는 식으로 이분들을 우리 사회의 안전망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위반한 사업장들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내리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한번 단속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게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네, 제이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국제부대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부터 아주 치열한 국내 정치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의 안전과 인권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돌아봤습니다. 세계 속에서 위상을 높이는 일, 내부의 갈등을 풀어내는 일, 사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과제들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